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습니다.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입니다. 국민, 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리위의 결정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춘 요식행위 같은 것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백혜룡 썼듯이 장동혁 대표가 2호선 윤민우 같은 사람 써서 이런 결론을 낸 겁니다. 오늘 보셨다시피 윤리위에서는 어제 냈던 핵심 내용들을 두 번에 거쳐서 계속 바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면서도 제명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답은 정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윤리위에다가 재심을 신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재심을 신청할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이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계엄을 막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나오는 그걸 피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 한가운데서 가장 뜨거운 쟁점을 두고 여야 대표 토론자들이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한밤 기습 제명된 한동훈입니다.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 단장님, 더불어민주당 전수미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와, 이거 사실 어제 이제 사형 구형되고서 신하나 잘 잠을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사실 이제 국민의힘 윤리위 회의가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한밤에 이렇게 기습적으로 제명 결정을 내릴 줄은 몰랐는데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 단장이셨으니까 예상을 하셨던 건지 혹시 내부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지 먼저 여쭙게요. 아니 내부에서 그 밤에 제명 결정을 한다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 사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윤리위에서 결성이 되고 나서 안건으로 올리고 한동훈 전 대표한테 계속 소명을 해라. 그렇죠. 그 요구를 계속 했던 걸로 알아요. 그리고 어제 그 윤리위 회의는 잡혀 있었고 그렇죠.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소명을 하기 위해서 윤리위에 나왔다거나 뭐 그 외에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면 그걸 좀 검토하는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시 그거를 다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근데 전혀 뭐 소명도 안 하고 출석도 안 하고 그러면 있는 자료 가지고 그냥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이게 뭐 밤에 기습 제명을 한 게 아니고 낮부터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낮부터 회의를 했는데 6시간 이상 회의를 계속 마라톤 회의를 했고 뭐 자료나 이런 것들을 검토할 것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뭐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소명을 사실상 안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소명이 안 들어오면 현재 자료 가지고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를 다시 기일을 잡아가지고 뭐 회의를 하고 또 그러진 않아요. 역대 윤리위 회의나 뭐 그런 것들도 보면 그 정도에서 소명이 없으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따른 자연스러운 그런 결정이라고 봐야지 이거를 한밤에 기습적으로 했다? 글쎄요. 만약에 이런 일정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 의원들이나 아니면 당에도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비밀리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윤리위원들이.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은 뭐 기습적인 제명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절차에 맞는 그런 제명을 한 거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절차에 맞게는 했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이 결정 자체를 이렇게 한밤에 새벽에 있거든요. 한밤에 하지는 않는데, 그리고 이게 윤리위가 결정문을 아예 써놓은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굉장히 길고 구체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었나라는 느낌이 드는 결정문.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징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이 그런 거거든요. 무슨 당 발전의 지장을 초래했다. 그리고 이런 행위 때문에 민심을 이탈케 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징계를 할 거라고 봤고 징계를 하는 이유는 한동훈 전 대표가
6월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장동혁 지도부의 의도라고 생각은 했어요. 예. 근데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국민의힘은 뭔가 결정을 내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내란을 일으키더니 아니 이런 사안을 가지고 제명을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건 제명을 전제로 해서 작업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꽤 많다. 내부에서 쓴 내용을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추정된다, 판단된다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없어서 내용을 정확하게 형사사법으로는 규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추정해 보니까 이런 일을 벌인 것 같더라. 그래서 민심이 이탈했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당시에 당원 게시판에 이런 글을 써서 민심이 이탈했나 그렇게 규정할 수 있나? 그리고 그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제명을 할 수 있나? 그랬을 때 이건 절차는 밟았지만 당원 당규의 규정을 넘어서는 어떤 매우 정무적인 판단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심들이 든다는 거죠. 네. 예. 그 가장 강력한 처벌 수위거든요. 그게 이제 갑작스럽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무튼 그럼 내부에서 그러면 결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을 했고 의결이 최종적으로 된 건데 그 이제 2024년 11월에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부부의 비방글이 올라왔는데 한동훈 내지는 한동훈의 가족들이 올린 글인 것 같다라는 내용을 이제 징계를 내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한동훈 제명 사태가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우리는 파시스트 정당입니다. 라고 전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했다고 생각해요. 예. 되게 정체성을 뚜렷하게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당원 게시판 한동훈이 한지는 모르겠는데 한동훈이 했으니까 제명할게. 이건 또 어디에서 가져온 법 논리인지. 아니 법치주의를 가장 중시하시고 법률가가 그렇게 많은 게 국민의힘 아닌가요? 근데 거기서 딱 결론이 한동훈인지 모르겠어. 아니면 한동훈 제명할게. 이거는 우리 당 지도부가 결정하면 그냥 다 아웃이야. 이게 파시스트 정당이라고 보여주지 않는 게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까도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습 제명, 심야 의결 이게 보통에 있는 일입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타이밍이 굉장히 절묘합니다.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사형 구형을 특검이 했습니다. 어제 오후. 근데 밤에 심야 의결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종특이 뭡니까? 이슈로 덮는다. 그러니까 결국엔 다음날 지도부가 눈 뜨고 나면 이 윤석열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론은 뭡니까? 그러면 여기 윤 세력과 결별하는 겁니까? 분명히 이런 걸 물어볼 텐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최고의 방어는 뭐다? 공격이다. 그럼 바로 이 꼴보기 싫은 한동훈을 제명시킴으로 인해서 이 윤석열 사형 구형이나 이슈를 덮어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 효과는 이참에 너 혼자 잘난 그런 한동훈을 제명시켜 장동혁 지도부의 그런 정체성, 구구 정당으로서 정체성, 우리 집토끼를 잡으려는 정체성을 더 굳건히 한다는 그런 이익하에 결국엔 당의 명예와 이익을 훼손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 정당의 길을 확실히 가고 계시고 파시스트 정당으로서 확실한 정체성을 보이셨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단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선은 민주당에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제명도 심야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13일에 일어났던 그런 제명 결정이 이슈로 덮는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게 13일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은 원래 예정돼 있던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공판을 종결하고 구형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때 부득이 그 변론이 길어지면서 13일로 연장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우연히 그 구형 날짜와 제명 날짜가 그게 중복돼 가지고 같아진 거지. 그게 원래 그 며칠 전에 상관으로 그게 다르게 될 예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슈로 덮는다라는 건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한 걸로 의심이 된다가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의 아이디는 특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디를 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가 썼느냐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중 누군가가 썼느냐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닌 제3자가 한동훈 전 대표의 아이디를 도용해 가지고 썼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다른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지금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거 고소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땡땡땡으로 하는 그 문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을 한 거고요. 실제로 그 한동훈 전 대표의 그런 댓글과 그리고 진은정 명의의 댓글은 그 홈페이지가 셧다운되고 나서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 게시글들이 삭제가 됐어요. 그거는 누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진상 조사를 하려고 하는 당 사무처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한동훈 전 대표의 대표실에서 진상 조사를 중단해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 이것은 명백히 컴퓨터 사용 업무 방해죄를 구성하는 그런 범죄 사실로 볼 수가 있고, 실제로 경찰에서 지금 그 이재명 정부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경찰에서 2차례에 걸쳐서 수사자료 협조하라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예. 그것도 이미 뭐 벌써 한두 달 전에 와 있었어요. 아하. 그런데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경찰도 수사를 안 해야죠. 수사자료 협조는 왜 요청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물론 그 오랫동안 지금 있어왔던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윤리위가 독립된 기구로서 적법적인 절차에 따라 가지고 처리한 사안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예. 이것도 결국엔 최고위를 거쳐서 최종 의결이 될 텐데. 일단 말씀은 이제 그 윤리위에서는 일단 사실을 밝힐 수는 없지만 징계를 내린다. 글을 쓴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윤리위가 뭐 절차는 밟았죠. 근데 절차는 근데 내용이 뭐냐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는 건 그런 거겠죠. 예. 당연히. 근데 이게 좀 희한한 게 장동혁 대표의 말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 후보로 나왔을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상황이에요. 단계 문제 같은 경우는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 뭐라 그랬냐면 걸림돌을 제거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걸림돌 제가 볼 때 한동훈 아하. 전 대표라고 보이는 거죠. 근데 예. 이유는 뭐냐? 당대표에게 걸림돌을 제거해야지만 당내 통합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당내 통합에 저해가 되는 사람은 누구냐? 그 걸림돌은 한동훈이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12일 날 인터뷰하면서 뭐라 그랬냐? 이거 사건의 본질은 게시판의 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정인이 여론 조작으로 정부 국정 장애를 일으켰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근데 윤리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실제로 따지고 보면. 민심을 이탈했다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 국정 운영에 장애를 초래하게 한 원인이 누구냐? 한동훈이다. 근데 이대로 그대로 나와버리니까 예. 윤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이 부분을 판단한 것인가? 아. 그렇지 않고 장동혁 당대표의 발언대로 진행된 게 아니냐. 거기다 핵심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윤리위 결정 사항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고 또 장동혁 대표가 12일 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절차를 보면 짜여진 틀로 간 게 아니냐. 저는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에 이걸 썼다고 한다면 대단히 예를 들면 무책임한 행동을 한 거죠. 예. 근데 그걸 떠나서 당대표의 발언대로 윤리위가 작동했다면 윤리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아하. 아니 근데 이제 한동훈의 반응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SNS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라고 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 뭐 민주 시민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이고 또 예. 이제 실제로는 이제 기자회견 오늘 오후 1시 했죠. 30분에 예. 이제 국회 소통관에서 했는데 계엄은 또 다른 이 제명 자체가 또 다른 계엄이다라는 아. 싸우겠다라고 말했거든요. 그거는 장동혁 지도부는 이제 간단한 거죠. 한동훈을 왜 추출하려고 했을까? 탄핵에 찬성했다. 불법 계엄에 대해서 불법 계엄이라고 했다. 이 점이 불편해서 이제 축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왕권 다툼, 장동혁과 한동훈 뭐 두 개의 지도자는 있을 수 없고 차기 대권 주자를 제거하려는 지도부의 음모도 전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특히 윤리위에서 내놓은 논리가 진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당의 명예와 이익을 훼손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명예와 이익은 결국엔 윤석열의 명예와 이익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윤석열을 끝까지 옹호하는 당동혁 지도부로서는 이 탄핵에 찬성을 했고 그 계엄을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한동훈이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너 배신자잖아. 꺼져. 이게 바로 장동혁 지도부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윤리위에서 이번에 결정했지만 최고위로 이제 올라갈 텐데 문제는 거기서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조차도 세상에 이 한동훈의 뭐 단계 사건이 진짜라고 하더라도 너무 과도한 한동훈이 한 행위에 대해서가 비례하는 게 아니라 너무 과도한 그런 처분이 내려졌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어요. 당의 원로조차, 당의 그런 중진조차도 당 내부에서도 왜 이렇게 과도한 제명을 한 거냐라고 그런 그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에서 과연 장동혁 지도부가 최고위에서 이 윤리위의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운명 결정해야 되는데 저는 예상을 할 건데 장동혁이
한동훈 그냥 쳐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봐봐, 나 장동혁이야. 우리 지도부의 뜻을 거슬러 한동훈처럼 돼. 너무나 본보기자 좋은 숙청 자료잖아요. 좀 피비린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봐봐, 우리의 기조는 나는 사과는 했지만 반쪽짜리 사과고 진심 없었어. 그래서 계엄은 불법 계엄이 아니야. 우리는 여전히 윤석열과 함께 이 메시지, 집토끼에 대한 메시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한동훈을 공개 숙청함으로 인해서 이 피비린내 나는 정치 이 투쟁 과정은 계속 보여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뭐 말씀하시죠. 저는 뭐 피비린내 날 것도 없고 그냥 네. 잘못된 일을 그 잘못을 밝혀서 정당한 처벌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피비린내 나는 일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런 짓을 저지르는 다음에 또 이 보수당의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있다 그러면 그분 또 제명을 당해야 됩니다. 권영세 의원이 뭐 제명은 과하다 그랬는데 글쎄 뭐 탈당 공고 정도 본인은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탈당 공고도 10일 이내 탈당을 안 하면 제명 처리가 되는 거니까 내나 효과는 뭐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을 했다. 정청래 당 대표의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그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런 뭐 그 익명 여기는 익명 게시판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걸 가지고 댓글을 쓰고 심지어 그 가족들이 자기가 각자 쓰는 것도 아니에요. 한 명한테 이렇게 아이디를 줘가지고 뭐 너가 그렇게 써라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그것도 수천 개에 달하는 그런 댓글을 만약 쓴다. 그러면 정청래 당대표한테 뭐 아무런 징계도 안 할 것이냐? 저는 민주당이 그럴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김병기 의원 징계나 아니면 강선우 의원 징계 제가 볼 때는 뭐 그거보다 사실은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이런 내용들이 훨씬 더 국가의 그런 어떤 여론 조성, 여론 조작,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부분이 훨씬 크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부분은 뭐 입장이 달라진다 그러면 언제든지 예. 민주당은 더한 사실은 처분이라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계속.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예를 들면 전제가 잘못되신 거죠. 예. 아니 일어나지 민주당의 않는 당 일이죠. 대표가 예. 당계에다 그런 걸 쓸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한동훈 전 대표가 되게 웃긴 사람인 거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를 해야지. 예. 아니 민주당도 왜 그렇게 하면 거기서 징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예. 제가 볼 때 일단 형평성에도 어긋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럴 일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윤리위가 공정한가 객관적인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윤석열 씨와 관련해서 제명 처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인데 제명 처분 안 그러네요. 했잖아요. 예. 그죠? 그다음에 예. 김정재 의원과 이철규 의원의 통화를 했을 때 울산 지역에 3억, 5억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사실로 등장한다면 징계해야죠. 근데 이게 제명 정도의 절차인가? 근데 여기에 좀 매우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그러니까 조갑제 그 보수 논객이 한 게 있잖아요. 윤석열 세력이 장악한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사형 구형을 받는 데 대해 한마디 논평도 하지 않더니 오늘 새벽에 윤리위를 통하여 발작적으로 한동훈 제명을 발표했다. 윤석열에 대한 기괴한 충성 표시이고 대리 복수일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정부적으로라도 굳이 그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형을 구형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한동훈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형태로든지 소위 내란에 반대를 했었고 탄핵에 대해서도 찬성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날 만약에 이렇게 제명을 해버리니까 사안은 다릅니다만 조갑지 씨 같은 경우가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공격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저는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보면 좀 상상을 초월했을 뿐만 아니라 공평,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측면의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건 징계 절차가 아니라 한동훈 제거하기에 정무적 어떤 실행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이걸 그렇게 저희가 얘기한다고 해서 장동혁 대표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뭐 회자가 되겠죠. 예, 정치권에서. 아니 저는 사실 궁금한 게 이 결정 이후에 국힘 내부의 반응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권영세 의원이 일단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고요. 내부에서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저는 뭐 그 기본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공천을 하지 않았습니까? 22대 때 공천을 했기 때문에 이래저래 뭐 연이 있는 의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런 분들이 말을 좀 한마디씩 거드는 게 뭐 저는 뭐 적합하느냐를 넘어서 가지고 예.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그 아까 기자회견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자회견에 뒤에 서셨던 분들은 뭐 한 대여섯 명 정도 쓰신 것 예.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뭐 탈당을 하면 따라 나가실 분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지금 현재 이게 그 윤리위에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정해졌고 그리고 나서 뭐 최고위에서 의결이 남아 있는데 최고위 의결에서 뭐 그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고위에서 의결이 나면 그것이 적법한 절차를 따른 그런 당의 결정으로서 존중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또 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야 될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뭐 차차 해 나가면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는 일단 바로 법적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재심 청구했고 가처분 신청도 했습니다. 네. 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동훈 씨는 그냥 일개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힘 전직 당대표입니다. 그리고 다 1인자이기도 했고 2인자이기도 하죠. 국민의힘은 항상 1, 2인자가 싸우는 구도를 갔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박근혜, 김무성, 그다음에 뭐 윤석열, 한동훈, 이번에는 한동훈, 장동혁. 이게 1, 2인자가 싸우는 이제 계속 구도 속에서 누구를 계속 숙청하고 있고 장동혁을 대놓고 이게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한동훈의 길은 딱 세 가지죠. 첫 번째, 법적으로 싸워서 국민의힘 안에서 지금 안타깝게도 친한계는 다 비례기 때문에 당에서 제명을 하지 있는 한 못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친한계가 존재를 하고 거기 안에서 이제 법적 다툼을 하면서 본인의 이런 억울함, 이런 헌정질서를 깨트리고 오히려 분열의 정치를 자행하는 장동혁 지도부, 통합과 책임의 정치로 나아가는 뭐 한동훈 이런 프레임으로 해서 당 안에서 분명히 분열의 행태가 더 심화되는 걸 지켜볼 거고요. 근데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본인은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탈당을 하는 행태보다는 좀 약간 벗어나서 장동혁 체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오직 집토끼 99만 보고서 99의 당으로 가는 그 장동혁 체제는 대안이 국민의힘의 대안 우선 6월 지방선거부터 대안이 되지 않는다. 지방선거 다 망하게 생겼다. 순혈주의만 요구한다. 오로지 윤허개인이다. 그런 위기감이 고조될 때 짜잔 하고 나타날 수 있는 게 한동훈 패이기 때문에 그러한 본인이 나중에 국민의힘을 접수할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이런 법적 다툼도 이미 시작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내부 분열이 있을 것이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님? 저한테. 예. 뭐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제명이 됐기 때문에 일단 당원 신분이 아닌 거죠. 제명 당했으니까. 그럼 누군가 이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규제가 안 되면 정치적으로 어떤 파열음을 내야 되는데 파열음을 내려면 분당이 돼야 되는 수순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만이 한동훈이라는 인물 자체가 보수 진영에서 상당히 파워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 수 있는데 말씀하신 비례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거기도 똑같이 예를 들면 제명 출당을 지켜야지만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던 게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지금 있는 친한계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전 대표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다라고 하는 흔적은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장파가 수도권에 존재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유권자들을 위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위해주는 것 같은 모습을 취했습니다만 목숨을 걸고 싸우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분당까지 가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나가본 국민의힘은 그 탄핵 당한 이후에 파면당한 이후에 분당을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나가본 사람들 다 알아요. 그게 얼마나 추운지. 돌아올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어서 저는 그런 힘이 없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럴 힘이 있었다면 저는 이미 윤리위를 통해서 제명을 당하지도 그렇죠. 않았을 거라고 예, 봐요. 예. 그러니까 전 내부적으로 한동훈과 당내에 있는 윤어게인 세력들 그다음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TK, PK 지역에 있는 기존의 기득권 이 세력이 일정하게 제가 볼 때는 접점을 가지고 타협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예. 타협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 지금도 몇몇 의원들 중진들 같은 경우는 얘기합니다만 거의 뭐 거세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거세진 않다. 그래서 이 정도는 제가 볼 때 지금 장동혁과 한동훈 이 두 분의 싸움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장동혁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권력을 가지고 등장한 인물군들과 기존의 TK, PK 지역의 인물군들의 타협의 산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과정에서 제가 볼 때 낙동강 오리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이고야. 한동훈 그렇군요. 전 대표가. 예, 단장님. 아니 그 기본적으로 당이 분열되고 그러려면 예. 어떤 세력이 있고 표가 있고 뭐 지방선거에 고춧가루 정도는 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야 내가 탈당하고 내가 당 차리면 너희들 굉장히 곤란해 이러면서 반협박을 하는 건데 어허.
한동훈 전 대표는 안 나가겠다고 지금 뭐 어떻게든 끝까지 버텼죠. 재심 안 한다고 하는데 예, 뭐 가처분은 고려한다고 하더라고. 안 나가겠다고 이러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그 당내 분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세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그 태도인지 그게 전혀 뭐 거기에 맞지가 않고 그리고 제가 재심은 안 하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처분은 재심은 안 하고. 예, 검토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검토군요. 아직 하지는 않았군요. 지금 아직 법정에 안 갔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땡땡땡으로 여러 가지 대화 또는 공식적인 그런 워딩이 나오고 있는데 법정에 가면 땡땡땡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죠. 법원에서 있는 그대로 밝혀라 당에서 어허. 이야기를 하면 당에서는 있는 그대로 밝혀서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를 다 오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 가처분을 결정할 때 생각하고 하셔라. 지금은 이제 정당의 문제고 정치의 문제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에서 수사를 지금 자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자료 아마 넘어갈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내용들이 사전에 가처분이라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공개되는 걸 원하면 가처분을 뭐 하셔도 되겠죠. 그렇군요. 이게 분당까지는 못 갈 거라는 의견이 줄을 이루시네요. 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장 토론 여기까지 합니다.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 단장님,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증권홍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